KCDS의 관망 설계 따라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순서는 관망 설계와 관수로 노선 설계 두 파트로 나눠지고요. 본 따라하기 실습은 관망 설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망 설계는 총 7개 단계로 나눠지고요. 프로젝트, 기초자료 등록, 관망 모델링, 관망 해석, 환경 최적화, 그리고 노선 계획, 설계 검토 이렇게 7가지로 나눠지는데 혼자 따라하기를 진행하면서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전 단계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단계로 이동할 때 그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와 도면 목록 관리가 있고, 기초자료 등록 부분에는 전체 관로 등록, 사용 관로 설정, 그리고 설계 계산 재원 등록, 광구조 계산 재원 등록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망 모델링에서는 관망 심볼을 통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개별 속성 편집, 그리고 노드 중복 검사, 심볼 종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축적, 삭제 같은 기능이 있고, 그리고 심볼 목록 보기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망 해석에서는 해석 옵션 설정 메뉴가 있고, 그리고 돌면 DB 동기화, 해석 옵션 설정, 그리고 입력 파일 생성, 그리고 해석 실행,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 최적화에서는 설계 유속 수정, 그리고 최적화 실행,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고요. 노선 계획에서는 계획 노선 설정, 그 다음에 재원 설정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계 검토에서는 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종 보고서가 생성되는데, 수리 계산서, 그리고 수격압 계산서, 매설 깊이 계산서, 광구조 계산서, 이 4가지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망 해석 및 환경 검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망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관망 모델링을 하실 때 관 구조에 대한 매설 깊이라든지 아니면 관 구조의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하중 같은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게 되고요. 이 단계가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은 최종 관망 데이터가 작성이 되고, 작성된 관망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망 해석 엔진에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석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은 그 최종 결과서를 가지고 수격합 해석이나 아니면은 환경 구조 수리 계산서들을 최종 보고서가 생성되게 됩니다. 요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추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수로 노선 설계 흐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망 모델링은 앞에 4단계가 관망 모델링의 단계가 되고요. 프로젝트, 기본 자료, 관망 계획, 구조 검토, 요 단계가 관망 모델링의 단계고, 이 관망 모델링 관망 모델링 단계가 끝나면은 요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 설계를 하게 되는데, 평면 선형 설계, 종단 보링, 종단 설계, 횡단 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일반적인 용배수로 노선 설계나 도로 설계 과정과 유사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다음으로 기초자료 등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망 모델링을 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종에 대한 자료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매설 깊이 기준에 대한 자료, 축구소, 그 다음에 하중 자료,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입력을
준비를 해서 입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구조 검토에서 하중 자료들이 있는데, 뭐 지금 여기 KCDS 관망에서 관리하는 그 하중 자료들은 총 10개 정도가 되고요. 12개 정도가 되고요. 뭐 자중이라든 하중, 광구조 자체 무게, 그다음에 수압, 토압, 부력,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이라면 자동차 하중, 그리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군집 하중,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관로 재원 메뉴에서는 사용 관로에 대한 설정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그 기성관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외에 추가적인 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기성관에 없는 그 관의 데이터를 추가하시려고 하시면은 관중 추가를 통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 기본 자료 중에 설계 계산 재원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탭으로 나눠져서 네 가지 탭으로 나눠져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공통 부분, 뭐 수교갑 부분, 매설 깊이 구분, 광구조 구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가지의 설계 계산 재원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구조 계산 재원에서 하중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총 한 8개 하중 데이터를 등록할 수가 있고, 그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우선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입력한 하중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은 아이디를 새로 생성하셔가지고 입력할 하중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추가 및 저장하시면 됩니다. 기초자료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이제 관막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두 6개의 심볼이 있고, 6개의 심볼의 각 역할에 따라서 심볼을 입력하시고 그 관계를 링크 형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주시면 됩니다. 요 자세한 설명은 이 각각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막 모델링을 설계한 이후에 각 노드나 링크에 대해서 개별 속성들을 데이터로 입력을 하시는데, 그 개별 속성 편집 메뉴를 통해서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망 해석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정보들이 있는데, 이 필수 정보들은 꼭 데이터를 채워 주셔야 관망 해석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속성 편집 기능인데, 모델링이 복잡해서 뭐 여러 개의 많은 수의 노드나 링크를 만들게 된 케이스에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일괄 속성 편집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관망 도면에 대한 색깔이나 문자 크기, 축적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관망 모델링이 다 완료됐으면은 최종적으로 관망 해석 엔진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도면 DB 동기화를 통해 가지고 도면의 데이터와 그
이 관망 모델링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DB와 동기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도면 DB 동기화를 통해서 완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엔진의 설정값이 크게 뭐 수리 옵션, 뭐 시간 옵션, 리포트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설정을 바꿔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망 해석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 노드 링크별로 아니면은 그 그래프별로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링크별로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해당 데이터들을 노선까지 계획을 했다고 하시면은 노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총 수두나 압력이 지금 이 절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뜨게 된 케이스에는 처음에 절점을 시점과 종점을 만들어주는 거와 반대로 그 물의 흐름이 성형되면 이렇게 반대로 마이너스로 뜨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 다음으로 광경 최적화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경 최적화는 이 광경과 설계 유속의 그 6가지, 지금 총 10가지죠. 10가지의 이 범위 내에서 선택한 관종을 가지고 어떤 거를 최종적으로 채택해 줄지, 어떤 게 더 최적인지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게 광경 최적화 기능이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경 최적화가 진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화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그 파이프 라인과 광경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관에 대한 결과값만 엑셀로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구조 검토고요. 광구조는 관에서 채택한 그 강성관과 연성관이 있을 텐데 그 관의 구조에 따른 하중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최종 실행을 하시면 최종 결과 보고서로 계산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격합 검토도 각 그 파이프 라인에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이 가해지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버튼 3-4번 정도 클릭을 하시면은 최종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최종 수격합 검토가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화면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매설 깊이와 그 다음에 광구조 계산에 대한 최종 보고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설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축구소나 그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설 깊이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광구조 계산은 아까 좀 전에 했던 사전 수격합 해석을 먼저 실행한 이후에 광구조 계산 결과서도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관망 모델링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렸고, 관망 모델링이 완료가 되셨으면 그걸 기준으로 노선 계획을 하시게 되고, 노선 계획을 하시게 되고, 이거를 용배수나 아니면 관수로 계획에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간단한 관망 모델링 데이터인데요. 지금 뭐 수원이 있고 탱크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절점 그리고 펌프와 밸브로 구성된 간단한 모델링이고, 요 모델링을 제가 먼저 일차적으로 빨리 실행을 해보고 시간이 나시면은 개별적으로 같은 모델링을 따라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각 심볼에 대한 우선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절점의 역할은 이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지점에 대한 것을 묘사한 게 절점이고요. 그리고 일류값으로는 고도, 물 수요량이 있고, 그리고 출력값으로는 수도와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시설, 그러니까 수원지거나 아니면은 그 물이 모이는 곳을 저류시설이라고 하고, 망으로 물이 유입되거나, 그러니까 유출입되는 지점을, 나가거나 들어온 지점을 저류시설이라고 합니다. 입력값으로는 수도라고 하고, 출력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탱크 심볼이 있고, 탱크 심볼은 저류 능력을 가진 노드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입력값으로는 높이, 지름, 수위가 있고, 출력으로는 수도값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로 심볼인데요. 관로는 물 이동시키는 링크고, 흐름 방향은 높은 수도에서 낮은 수도로 형성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는 직경, 길이, 조도, 상태가 있고요. 상태는 오프닝이거나 아니면 클로즈 되거나 아니면 반 열리거나 뭐 그런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상태값이고, 출력은 유량, 유속, 손실수도, 반응 속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펌프의 역할은 유체 속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흐름 방향은 단방향입니다. 일방향으로만 되고, 그리고 입력값으로는 동력, 그리고 제특성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값으로는 유량, 수도 개인이 있습니다. 밸브는 특정 지점의 압력이나 유량을 컨트롤할 때 쓰는 게 밸브고요. 입력은 직경, 세팅, 상태, 그리고 출력은 유량, 손실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라하기 관로 예제를 관망 모델링을 통해서 KCDS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망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 프로젝트는 겹치지 않는 명으로 하나 만드시고요.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시고, 먼저 전체 관로 재원을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전체 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관 이외에 추가적인 뭐 데이터가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강성관이냐 연성관이냐 선택을 하시고 해당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추가를 하시면은 맨 하단에 새로운 관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관로 설정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관망 모델링에서 사용할 관을 선택하는 메뉴인데, 추가를 클릭하시고 아까 전체 관로 재원해서 봤던 데이터들이 그대로 뜨시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사용할 관을 모델링에 사용할 관을 선택하게 되시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반영할 관에 대한 그 정보를 연속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복수기가 선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관의 정보가 요 스프레드시트에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하시고
설계 계산 재원을 클릭하시면 그 수교가 매설기비 광구조 이런 총 4가지에 대한 설계 계산 재원을 입력할 수가 있고, 공통 부분에서는 뭐 물의 단위 중량이라든지 지배 면적, 뭐 전체 관계로 할지 아니면은 지배 면적별로 할지를 계획 용도량 재계산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계획고 기준을 광구조 관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관적으로 할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공통해서 하는 부분에 하시면 되고, 수교값 부분에서도 뭐 관수료 형식을 자연 압력식으로 할지 아니면은 펌프 압력식으로 할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설 깊이 해보시면은 그 동결 깊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2007년께 지금 최신으로 해서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동결 지수 데이터를 최근과 반영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뭐 2024년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새로 추가를 해주시면은 최근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광구조 쪽에서는 뭐 변형률이나 지진 검토 이런 데이터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중간에 입력하다가 뭐 초기화가 필요하다 싶으면 권역값을 다시 누르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빠져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구조 계산 재원 부분에서는 하중에 대한 데이터들을 지금 입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기본값으로 값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별도의 하중을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기본값 위에 별도 하중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뭐 군중 하중은 1.155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추가를 하시면은 뭐 조건값이 되게 많은데, 이 뭐 안장률, 인장 응력률 이런 것들 다 0이 아닌 값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당 데이터를 태워주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자료 등록이 끝나고 바로 관막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막 모델링을 진행할 텐데, 이렇게 심볼이 6가지가 있고, 저희가 지금 입력하려는 따라하기 할 관로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 수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탱크, 그리고 절점이 6개, 펌프 하나, 밸브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물의 흐름 방향이 지금 이쪽 관로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쪽은 아래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밸브 쪽에서는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탱크를 같은 라인에 하나를 또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바로 절점을 6개를 입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으로 탱크는 입력했죠. 탱크는 입력했고, 펌프를 3번과 4번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밸브는 8번과 5번에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관로를
지금 수원에서 여기 밑에 보면 명령 커맨드 창에 보시면 밑에 시작 노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노드가 이제 선택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수원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종료 노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거를 3번 절점을 선택하고 물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3번에서 6번으로 또 입력을 해주시고 6번에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되게 되니까 6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물의 흐름이 별도로 나눠지니까 다시 4번에서 7번으로 물의 흐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여기 닫으시고 여기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여기선 이쪽으로 가겠죠. 관료를 4번에서 5번으로 5번에서 탱크로 다 입력을 했으면은 이거를 심볼 입력을 없애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 심볼 작업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심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지금 이 심볼하고 뭐 심볼 넘버하고 이거 링크하고 막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오토캐드에 있는 기본 명령어인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룹으로 묶어주거나 아니면 이동하실 때 스트레치 방식으로 그 관련 이 심볼을 이동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스트레치 방식으로 요거를 관련 이 심볼들이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 일괄적으로 선택된 영역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각 텍스트와 그리고 링크 그 다음에 요 심볼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 명령어를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이제 여기다 등고선을 입혀서 뭐 지방고 데이터를 추출하시려고 하실 때 요거에 맞춰 가지고 이 명령어를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 속성 편집을 진행할 텐데 개별 속성은 각 심볼에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작업인데요. 요거는 개별 속성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에 수원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수원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입력하실 때는 필수 정보는 필히 입력을 해 주셔야 나중에 해석 엔진에서 오류 없이 해석 엔진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지금 뭐 지방고 데이터는 우선 모른다는 전제하에 계획고 데이터는 꼭 필수 정보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계획고는 단순하게 뭐 10m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 이런 개별 속성 작업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필수 정보장 보고 필수 관로 정보는 우선 들어가 있고 관을 선택해 주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파이프 탱크인데 관로를 선택했구나. 탱크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탱크는 좀 여기도 한 10m에 13m 있는 걸로 하고 직경은 10m로 하겠습니다. 10m로 하고 초기 수위는 뭐 1, 초기 수위는 0
최고 수위는 10m, 20m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필수 탱크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노드 속성을 클릭하셔서, 노드 속성 클릭하시면은 지금 노드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 계획을 여기 3번, 뭐 4번, 5번 절점들이 있는데, 관 높이를 여기서 입력은 여기서밖에 안 되고요. 여기에서 10m를 일괄적으로 하고, 밭 재배 그 해당 절점이 공급해야 할 용수량은 여기 면적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지금 보면 논, 밭, 시설, 뭐 범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 중에 하나, 뭐 한 부분만, 면적만, 데이터만 채워주시면은 광고에 있고 자동 입력, 자동 계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로 됐으니까 저렇게 만들고, 하중값은 기본값으로 했고, 경계조건은 유량으로 했고, 우선은 논이라고 가정하에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6번을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똑같이 복수계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입력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12m, 여기도 논 변경, 관계획구가 12m, 여기도 논, (6번) 15m, 여기도 논 15. 저장하고, 아이고 왜 두 개나 안 했는데, 여기도 광계획고 15, 여기는 10 변경, 여기는 10,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링크 속성을 일괄 편집하겠습니다. 링크 속성은 뭐 다중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링크에 대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고, 지금 펌프, 밸브, 뭐 관로 이렇게 모두가 선택되는데, 일괄적으로 관 데이터를 관종 선택을 통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러면 관이 일괄적으로 입력이 되고, 변경을 하면 관에 대한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관망 모델링 1차적으로 다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은 이 관망 모델링에 대한 편의 기능이고요. 절점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거나, 계획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일괄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펌프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석 옵션 설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망 도면 옵션 메뉴에 보시면은 각 심볼에 대한 그 뭐 축적이라든지 아니면 색깔 같은 거를 변경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관망 해석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망 모델링에서는 도면 작업을 다 완료하신 거고, 이게 도면 작업을 완료를 하셨으면은 이 완료된 도면 데이터를 그 요 관망 DB에다가 별도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 관망 DB 동기화이고요. 그래서 도면 기준으로 동기화를 먼저 관 조직에 대해서 먼저 해주시고, 다음 탭인 광경에 대해서도 광경에 대한 데이터도 광경 동기화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동기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 옵션 설정은 그 해석 엔진에서 필요한 옵션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뭐 여기에서 유량 단위, 여기 보면 뭐 수도 손실 공식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량 단위도 총 6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유량 단위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옵션, 시간에 대한 패턴 데이터들은 다 여기서 옵션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요약에 대한 거를 옵션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파일 생성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입력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먼저 데이터 검사를 진행하셔가지고 입력한 데이터들에 빠진 필수 데이터들이 없는지 우선 검사를 먼저 진행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밸브 설정치를 지정하세요라고 에러가 하나 띄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검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필수 데이터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으로 가셔가지고 개별 속성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요거 밸브를 선택하셔서, 지금 뭐 설정치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이 밸브의 형식이 지금 총 6가지가 사전에 되어 있는데, 이 6가지의 밸브에 따라서 정확한 뭐 설정치를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수값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도면 DB 동기화로 가셔가지고 동기화를 다시 해주시고, 입력 파일 생성으로 오셔가지고 데이터 검사를 하신 다음에 노드와 링크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셨고요. 일체적으로 확인하셨고, 그러면은 최종 이제 해석 엔진에 전달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셨고, 다음으로 관망 해석 엔진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고, 결과 보기를 보시면은 지금 그 에러라고 해서 해석 엔진 내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된 건데, 보면은 펌프 쪽에 숫자 3이 이제 일리걸이라고 뜨는데, 요 정확한 이 의미를 알려고 하시면은 관망 해석 매뉴얼에 보시면은 맨 매뉴얼 하단에 그 에러 번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에러 202번인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EP는 그러니까 해석 엔진에서 발생시킨 에러 코드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202번이 부적절한 수치값이 속성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펌프에 대한 데이터 중에 입력값 중에 맞지 않은 데이터가 지금 입력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개별 속성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펌프가 이 속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펌프를 사용하는데 동력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력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는 선택 정보이긴 한데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해석 엔진에서는 동력 데이터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해당 해석 엔진에서 정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도면과 DB 동기화를 해주시고 입력 파일을 다시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시고 파일 생성까지 하시고 닫기 하신 다음에 관망 해석을 다시 실행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보면 에러 없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는 이제 노드 해석 결과 보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총 수도와 압력이 정상적으로 값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요량은 정확한 이제 얼마를 쓸지에 대한 수요량이 각 절점별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산이 안 돼 있고, 물이 최종적으로 수원에서 나와서 탱크로 가기 때문에 수원과 탱크의 그 값이 둘이 이제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최종 탱크는 플러스 돼가지고 저쪽 탱크로 최종적으로 물이 수요량을 더하기 빼기 위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해석 결과 보기를 통해서 관의 유량이나 유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때 그 유량과 유속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PPT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물의 흐름을 반대로 했기 때문에 설계한 거랑 처음에 물의 흐름이랑 처음에 설계한 거랑 시점과 종점을 설계한 거랑 실제 물이 흐르는 거랑 반대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찍힌 거고요. 그럴 때는 모델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그 계획고 데이터들이 높낮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모델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결과 그래프는 지금 노선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고, 나머지는 뭐 기타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 결과 라벨 출력에서는 지금 생성된 그 심볼 모델링을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표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전체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생성을 누르시면은 각 심볼이 가지고 있는 물량 데이터들을 표 형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유속 수정을 가셔가지고 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적합한 설계 유속을 요렇게 설정을 해서 광경 최적화를 진행할 거고요. 설정을 하시고 실행 하모니로 가셔서 먼저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광경 자동 결정 부분에서 대산 선정을 먼저 누르시고, 지금 총 뭐 8개의 관이 있는데 전체를 다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부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3번 관에 대해서만 우선은 광경 최적화를 하시고 엔진 준비를 하시고, 여기 중에 3번만 선택이 되셨고 최적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후보 관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후보 관정 선택하라고 되어 있을 때 후보 관정으로 가셔가지고 후보 관정 등록에 가셔가지고 아까 사용하기로 한 4개의 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선택이 되셨고, 그 다음에 최적화 준비를 하시면은 그 관에 맞춰 마침 뭐 유속이나 유량 데이터 아니면 광경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산하셔서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경의 지름이라든지 유속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 조건에 맞춰 가지고 최적화 데이터를 생성해 주시고 선택을 누르시면은 지금 5번 이후로 더 이상 데이터가 줄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게 최적이라고 지금 선택을 해준 거고요. 그럼 선택을 하시고 검증, 광경 승인, 요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광경 최적화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 결과 검토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미소 손실 데이터를 설정을 해 주시는데 우선 정확한 미소 손실 개수 반영할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 그 데이터를 반영해 주시면 되고, 없다고 하시면 그냥 권장값을 먼저를 넣어 주시고, 여기 중에서 지금 물이 유입되는 곳에 수온 1개소로 그냥 하고 유출은 탱크로 하겠습니다. 탱크니까 1개. 그 외에 정확한 지금 밸브가 하나 들어가고 분기 모르겠고 우선 요 세 가지만 우선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여기로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값이 안 들어가는데 밸브 유입 유출 계산 하면은 요 값에 따라서 이 부분에 값이 선택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4가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순서대로 우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수리 계산을 먼저 클릭하셔야 되는데 미소 손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관망 해석을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존에 만들어졌던 관망 해석을 자동으로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 설정 값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입력 파일 생성 가셔가지고 검사 닫기 파일 생성 닫기, 그 다음에 관망 해석 실행 다시 해주시고 닫기. 관망 해석이 끝났고 정상적으로 관망 해석이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수리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리 계산서 나머지는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라서 요것을 엑셀로 볼 수가 있고, 특정 값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누르게 되시면 엑셀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수리 계산서 해서 해당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수익이 들어왔네. 정상적으로 튀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수격압 계산도 그 방식은 수리 계산하고 방식과 똑같고요. 여기다 엔진 종료 보고서 확인하게 되시면 엑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매설 깊이도 검토 실행 보고서 하면은 원하는 관에 대한 보고서를 그 엑셀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광구조 계산도 똑같이 구조 검토 보고서 생성을 하게 되시면은 원하는 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엑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